D&D 파마텍 현재 10만 8,700원 선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 고점 돌파를 바로 앞에 두고 일종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떤 개인적인 추측이나 희망 섞인 전망 이런 건 다 빼겠습니다. 네네. 그게 중요하죠. 오직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하반기 핵심 성장 동력이 뭔지, 그리고 현재 주가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딱 그것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D&D 파마텍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이 회사의 핵심 기술 플랫폼을 알아야 합니다. 오랄링크 말씀이시죠? 네, 바로 오랄링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근데 D&D 파마텍의 방식은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약물이 위가 아니라 소장에서 흡수되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소장에서 흡수된다. 사실 그냥 들으면 흡수 위치가 조금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목할 만큼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환자의 복약 편의성 그리고 지속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 편의성. 네, 기존의 경구용 약물들은 대부분 위에서 흡수되다 보니까 그 위산 때문에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좀 잦았거든요. 맞아요. 아침 공복에 먹고 30분 동안 눕지도 못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었죠. 네,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웠죠. 근데 오랄링크 플랫폼은 특수 코팅 기술을 사용합니다. 코팅 기술이요. 네, 그래서 약물이 위산 환경을 안전하게 그냥 통과해요. 그리고 목표 지점인 소장에 딱 도착했을 때 약물이 방출되도록 설계된 거죠. 아,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위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확 줄어들고 흡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겠네요. 엄청난 차이죠. 이게 결국 환자가 고통 없이 장기적으로 약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비만 같은 만성질환 치료에서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인 그림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단기적으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촉매제는 뭘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을 봐야죠. 네, 메쉬 치료제 DD01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역시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가깝고 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메쉬, 즉 대사기능장애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인DD01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멘텀이 곧 다가올 아주 큰 행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아, JP모건 헬스케어. 지금 시장에는 DD01의 24주차 임상 데이터만 공개되어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만으로도 사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48주차 데이터거든요. 48주차 데이터요? 그건 언제 공개되나요?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회사 IR팀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D&D 파마텍이 이 48주차 데이터를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현장에서 잠재적인 파트너사들한테만 선별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공개하지 않고 파트너 후보들에게만 먼저 보여준다. 네,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수조 원짜리 계약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미팅 자리에서 기업이 자신 없는 데이터를 제일 먼저 꺼내 보이진 않겠죠. 그렇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건 48주차 데이터가 기존 24주차보다 더 개선되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결과를 못 봤지만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자,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립니다. 네, 정말 중요한 행사죠. 네, JP모건 헬스케어를 절대 그냥 넘기셔서는 안 되는 게 JP모건 헬스케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오 박람회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네. 계약 체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첫 미팅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ABL 바이오의 일라일릴리 계약도 그리고 전 GSK 계약도 전부 다 JP 모건 헬스케어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참가 기업들의 리스트로 보면요. 이미 주가가 기대감을 받아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 선반영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뒤늦게 참가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아직 주가의 기대감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숨겨진 종목을 찾아야죠. 즉, 주가가 올라서 잡기 불안한 종목보다는 주요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횡보하다가 호재를 기다리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오르기 전에 꼭 투자해야 할 가치 있는 참가 기업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께 종목명과 매수, 매도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만 이 좋은 기회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D&D 파마텍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가 10만 8,700원 기준인데요. 무상증자 이후의 주가 흐름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맞습니다. 보통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는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서서히 회복하는 완만한 U자형 반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D&D 파마텍은 훨씬 가파른 V자형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 V자 반등은요. 시장의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아, 그 정도로 강력한 신호군요. 네, 이런 패턴은 향후 주가 흐름이 더 좁고 더 높고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급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수급이 핵심입니다. 최근처럼 시장 전체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는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요. 네, 장이 정말 안 좋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는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D&D 파마텍의 펀더멘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비만 치료제 시장 전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요? 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건 주사제잖아요. 빠른 체중 감량 효과는 뛰어나지만 투여를 중단하면 요요 현상에 빠르게 온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죠. 맞습니다. 결국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시장의 해결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지요법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메인터넌스 세라피라고 하죠. 유지요법. 네. 앞으로 비만 치료는 두 단계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는 주사제로 목표 체중까지 빠르게 감량하는 감량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체중을 평생 유지하는 유지기입니다. 이 거대한 유지기 시장에서는 장기간 꾸준히 투여해야 하니까 편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겠죠. 아, 그렇겠네요. 매일 주사를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나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같은 경구용 치료제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D&D 파마텍은 처음부터 위고비나 젯바운드와 직접 경쟁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 약들로 살을 뺀 사람들이 체중 유지를 위해 평생 복용해야 하는 어쩌면 훨씬 더 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최근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받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네, 펩트론도 최근 공시를 통해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죠. 그렇죠. 결국 비만 치료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고혈압약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환자가 편하게 꾸준히 약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양면성이 존재하죠. D&D 파마텍에 투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의 본질적인 리스크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섹터 수급의 변동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모든 자금이 갑자기 반도체나 인공지능 쪽으로 확 쏠려버리면요. 네, 개별 기업이 아무리 좋은 호재를 발표해도 섹터 전체가 소외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시장 전체의 유동성 흐름에 따른 리스크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요? 둘째는 임상 결과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뭐 바이오 투자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공개된 24주차 데이터가 아무리 긍정적이고 48주차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신약 개발의 최종 결과는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항상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겠네요. 네, 항상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니까요. 이제 2026년을 바라보면서 큰 그림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인데요. 네, 이제 슬슬 준비해야죠. 저는 계속해서 세 가지 섹터, 즉 통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는 제약 바이오, 이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잠시 쉬어갈 때 이 세 섹터에서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하죠.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섹터별 핵심 종목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중요한 기회를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D&D 파마텍의 핵심 기술 가치인 오랄링크 플랫폼부터 단기 최대 모멘텀인 DD01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그리고 기술적 위치와 장기적인 시장 패러다임 변화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주가 108,700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24주차 데이터의 가치와 이미 체결된 메세라와의 계약 가치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 즉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파트너사들에게만 공개될 그 48주차의 긍정적 데이터와 그 자리에서 터져나올지도 모르는 대규모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바로 그 잠재적 가치와 현재 가격 사이의 격차를 계산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